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49일 남았습니다. 네, 정말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6월 3일 화요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공식 후보 등록이 5월 10일, 5월 11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 목요일에서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왜 주말을 안 낄까 따져보니까 선거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이면은 금토일 텐데, 네. 당선인 임기 시작은 6월 3일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입니다. 당선증을 받아드는 순간부터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때와 닮았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가 탄핵된 뒤에 60일 이내에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당선인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그래요.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30년이군요. 네, 2030년. 와, 2000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30살이 되는 해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4월 27일에 대선 후보를 결정짓습니다. 와, 12일 뒤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될지는 사실 큰 관심사는 아니긴 하지만 벌써 이렇게 대선 후보가 결정된단 말이야.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그만둔 지 엊그제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의 압승 구도인 만큼 민주당 경선이 흥행이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근데 흥행이 불투명하기로는 국민의힘만큼은 아닙니다. 당내엔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서가 팽배합니다.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도 민주당과 양자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줄어든 셈입니다. 자연히 경선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선 이후 단일화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지금 1위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후보가 약체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한국일보 기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상 경선 흥행은 물 건너갔다. 네, 물 건너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덕수가 나오는 파이널 경선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 경선 때보다야 흥미를 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3일이죠. 아마 그때까지 한덕수는 대통령 대행직을 유지할 것입니다. 근데 후보 등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11일입니다. 5월 3일로부터 5월 11일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초단기입니다. 한덕수가 노리는 바도 이걸 겁니다. 경선이 길어지면 얼마나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그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본인이 여권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아마 5월 3일까지는 어떻게든 대선에 나갈 뜻을 감추면서 그러나 몸집은 키우면서 여론이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도록 행동할 것이 확실합니다. 예, 그게 바로 한덕수의 노림수일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가 지난 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담 소속의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한덕수가 어제 헌재에다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지명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한덕수의 의견이 도착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오늘 평의를 연다고 하네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후임자 문제를 서둘러 결정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지요. 재판관 5명 이상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은 한덕수가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그 지명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99% 인용될 것 같아요. 가처분 사건은 말 그대로 가처분입니다. 본안 판단이 아니에요. 근데 본안 판단을 한다? 아마 6월 3일 이후에 결론이 나도 날 것 같은데 그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완규하고 함상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꿈, 그 꿈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자, 사실 한덕수는 이런 노림수를 썼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완규를 지명하고 끝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회 권력 독재 횡포에 시달린 핍박을 당한 어떤 순교자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서사로 만들어서 대선의 종잣돈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누가 그렇게 봐줄까요? 이건 뭐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 지도부가 탄핵하자, 굉장히 의지가 뜨거웠는데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쪽, 또 이재명 대표도 아마도 같은 뜻일 것 같은데 신중 모드를 택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저쪽에다가 일종의 어떤 먹잇감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탄핵을 당장 시켜야 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한덕수에게 미끼를, 떡밥을 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덕수의 스텝이 꼬였어요. 탄핵을 당하지 않게 되면서. 어쨌든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3일까지 가서 출마를 해도 할 것입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나요? 네,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대선 경선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는 나오지 않는데 5월 3일까지 기다렸다가 5월 11일 후보 등록 그 이전 사이에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 국민의힘 경선에 안 나온다는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요. 권성동 출세했네. 네 한마디에 이게 속보로 떴어. 아이고, 우리 성동형. 그래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민주당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한덕수의 스텝이 꼬였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사퇴 시한 5월 3일까지 가서 출마를 하려 할 것입니다. 5월 3일 직전에 사퇴하려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건 몰랐집니다. 요건 몰랐지. 정부가 매주 화요일에 열었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월요일, 어제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동아일보가 짚었는데요. 각 부처 장관들의 공석, 일부 장관들의 출장, 국회 출석 일정까지 겹치면서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일정을 어제 월요일로 재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헌법 88조 2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말입니다. 대통령령은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관이 없어도 차관이 그 대행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차관은요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국무위원 대행을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거예요.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야 국무회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성 요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5명이란 말이죠. 간신히 국무회의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뿌리를 더듬어 보면 비상계엄 사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1년이 넘도록 공석이었습니다. 이거 윤석열 책임이죠. 왜 임명을 안 해요? 아무리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했어도 아니 비어있는 장관 자리는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장관직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해야지. 여성가족부가 아직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장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윤석열 책임이고요. 자,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사람 비상계엄 사태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됐지요. 국회 국방위가 긴급 소집되자 부랴부랴 사표를 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출마를 위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에 사퇴했습니다. 자, 김용현, 이상민.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만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김문수 역시 본인의 파면으로 인해서 대선이 없었다면 그만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4명 다 윤석열 때문에 장관직을 그만뒀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즉각 김용현, 이상민 그 자리를 채워야 할 텐데 윤석열 본인 자신도 내란 책임 때문에 후임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습니다. 누가 내란범이 되라고 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한덕수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4명 공석 때문에 지금
남은 장관이 15명인데 국무회의 참석자가 의사 정족수 11명이 안 돼서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15명 중에 몇 명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일을 본다 할 경우엔 말입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국무위원들에게 사표를 표명하지 말고 사의를 표명하지 말고 각자 자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예요. 한덕수. 지금 대선 나오라고 곳곳에서 콜을 하고 있죠. 만약 한덕수가 빠지게 되면 국무회의는 이제 못 열리게 되는 겁니다. 15명이 또 국무총리가 참석을 해야, 대통령 대행이 참석을 해야 사실 회의 구성이 가능한데 그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국무회의를 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회의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파행을 빤히 보면서 대선에 나간다? 게다가 질 확률이 높은데 대선에서 지면 내란죄 수사를 이제 제대로 받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바보가 된 몰락한 한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 생활 40년의 결론이 내란죄 수사가 된다는 것이죠. 권력욕의 화신이 되는 것이고요. 사태는 국무회의 못 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가 못 열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만약 국회가 열려서 어떤 법안을 결의했을 경우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를 결의했단 말이죠.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국회가 결의한 법안을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성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법안은 보름 후에 자동으로 공포가 됩니다. 행정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자동 공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한덕수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5월 3일 이전에 기습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대행이 그것도 한 달 남은 정권에서 장관 임명을 하려고 한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그런 권한이 한덕수한테 있는지 묻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됩니다. 국회가 최대한 미룰 수 있는 시간이 30일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장관을 지명했단 말이죠. 국회가 그걸 붙잡고 통과시키지도 않고 그 청문회를 열지도 않아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30일 사이에 국회가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보름 동안 국무회의를 못 열게 되면 그러면 그 윤석열 김건희가 바랄 상황이 될까요?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서 그래서 공포가 된다면은 그건 윤석열 김건희가 바랄 상황일까요? 자, 그래서 한덕수가 과연 그만둘 수 있을지 이게 의문입니다. 만약 한덕수가 못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들이 진정으로 내세우고 싶은 대타 후보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한덕수가 대타 후보로 꼽혔는데 한덕수가 끝내 못 나온다. 그럴 경우에 결국 그들은 대타 후보를 내세울 텐데 그 대타 후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예, 김문수가 왜 나옵니까? 낙지가 왜 나와요? 낙지가 사람도 아닌데 낙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안 되는 동네가 하여튼 가진 꼼수를 써서 뭐든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측은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김건희라고 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절대 저에게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김건희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